산화환원이라는 반응은 상호 관계적인 반응이라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어. 그지? 얘들 둘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동시에. 자신이 산화되면 남을. 그래서 무슨 재? 환원재라고 하는 거야. 물질이야. 알았어? 네. 그래서 우리가 산소 관여하는 산화원에서 산화를 얻는다. 얘는 잃는다. 이런 표현을 썼지? 전자는 반대로 잃는다. 그래서 얻는다. 이런 표현으로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얘야. 모든 문제는 얘로. 네가 만약에 산화수를 정확히 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통합과학에서 산화수만 알면 문제 다 풀려. 알겠어? 자, 이제 산화수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할게. 산화수는 산화원을 보다 쉽게 규명하려고 도입된 상계값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합물이 어떤 두 원소가 결합을 한단 말이야. 그 전자 공유 결합이니까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딴 내 거 아니야.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의 힘이 세기를 이렇게 불렀지. 그치? 전기운송도라고. 그래서 FON 뭐 기억나냐? 4.0, 3.5, 3.0 이렇게 정했던 거. 전기는 큰 원소가 취한다. 가정학과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잖아. 그럼 네가 음성도가 세. 그럼 네가 모두 가져갔다고 치는 거야. 그럼 너는 전자 하나를 가진 거잖아. 난 하나를 뺏긴 거고. 너는 마이너스 1, 나는 플러스 1. 이걸 산화수라고 해. 자, 예를 들어볼게. 플로린이나 수소가 있다면 전기 음성도 누가 세냐? 당연히 세죠, 얘가. 그래서 얘가 세니까 얘가 이 단일 공유결합을 하다니 이렇게, 그치? 그렇다면 H의 산화수는 이게 되고 플로린의 산화수는 이게 된다라고 정리한 거야. 단일 결합에서는 전자 한 쌍이니까 플로린이 모두 가져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3원자 분자 이상에서의 해석을 보는 거야. 예를 들어 CO2가 있다고 하는 거야. CO2. 얘는 구조식이래. 무슨 결합이야? 이중결합이지. 그럼 전자 두 개를 가져갔다고 치는 거야. 전자쌍이 두 쌍이니까. 그럼 봐라.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만 봐. 그러면 탄소보다는 얘가 전기 음성도가 세잖아. 그치?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얼마를 갖고 2, 얘는 플러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 봐라. 여기를 또 보는 거죠. 이렇게 이만큼을 또 보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얘는 합치면 탄소 플러스 4 이렇게 하는 거야. 산화수. 그러면 산소는 다 마이너스 2고, 그러니까 탄소는 선이 4개나 가니까 원소에 따라서 플러스 4를 가질 수도 있고 최대는 마이너스 4도 이제 최소로 적을 수 있고 이런 얘기야. 그럼 좀 복잡한 거 볼게. 우리가 얘를 폼알데하이드라고 하거든. 세집 증후군. 그러면 요 사이에서는 얘가 크지.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도 얘가 크지. 그 다음 여기는 누가 커? 산소가 크지. 탄소는 합치면 얼마나? 그래, 저기서는 탄소가 이렇게 보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음성도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유전자쌍의 산화수를 정하는 거지. 산화수 이해 갔어? 그럼 자, 산화수 규칙을 한번 보자.
제일 첫 번째. 대부분 수소는 플러스 1이야. 음성도가 제일 적으니까. 그런데 얘가 예외가 있어. 누구냐? 금속, 수소, 화물에서는 아무리 수소가 음성도가 작다 해도 금속보다 세거든. 여기에서는 수소는 산화수가 뭘 갖는다? 마이너스 1을 가져야 돼. 알았어? 그럼 리튬은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금속, 수소, 화물을 제외하고 수소는 무조건 화물 안에선 플러스 1이야. 알았어? 그 다음 대부분 산소는 마이너스 2야. 여기도 예외가 있어. 야, 산소보다 음성도 센 애가 누구야? 제일 센 애. 제일 세네요? 응, 그렇지. 플로린 화합물에서는 산소는 플러스를 가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각각의 공유 결합에서 산소는 플러스 1씩 갖겠지. 여기서는 이렇게 갖는다. 그 다음 또 있어. 4번째 문제 기억나냐? 이렇게 되나? 중요한 거, 이거 무극성 공유지. 음성도 어떠냐, 둘이? 같지. 이때는 취급 안 한다. 누구한테도 치우치지 않았다. 여기만 취급해. 이런 식으로. 이때 산소는 플러스 1이야. 이때 산소는. 그렇게 따지면 얘는 어떻겠냐? 얘도 마냥 마이너스 1은 아니잖아. 이 산소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이게 이외야. 나머지 것들은 다 마이너스 2야 거의. 두 번째, 화합물은 산화수의 합으로 나타내. 알았어?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봐. 우리가 이온도 볼 수 있잖아.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이온은 전하를 띄고 있지. 네. 이렇게 보면 돼 그냥. 예를 들어서 얘는 산화수가 얼마다? 플러스 2로 보면 되는 거야. 이온의 전하는 산화수야. 얘는 얼마겠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원자 이온이 있거든. 산화수 합이 있지.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지. 황과 산소의 산화수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산소는 무조건 얼마라고 했어? 산소의 산화수 곱하기 이게 몇 도 있어? 그 다음에 황의 산화수 합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근데 얘는 마이너스 2잖아. 곱하면. 그럼 황은 산화수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그렇게 됩니다. 알겠어? 이렇게. 다시 하나 더. 암산해봐. 질소 산화수 뭐 나올까? 4요. 아니야.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니까. 이건 마이너스 2짜리가 3개잖아.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얼마야? 마이너스 1 나와. 더하기 자체가 못하네. 아니, 무슨, 초등반이야. 탄소는 산화수 얼마야? 4요. 이렇게 하는 거야. 망간의 산화수 얼마야? 7이요.
크로미움 산화수 얼마야? 크로미움 6.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두 개니까. 이해했어? 그 다음에 그냥 화합물들의 산화수 합은 0이야. 그냥 무조건 이런 것들은 0이야. 합이. 알았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보통 원소라고 불리는 애 있지. 물질의 원소, 대문자 하나인 애들. 걔들은 무조건 산화수가 0이야. 예를 들어서 H2, O2, 뭐 Na, C 이런 애들은 모두 산화수가 0이야. 알겠지? 그래서 꿀팁인데 화학 방식의 반응물이 됐든 생성물이 됐든 코돈수가 나타났잖아. 100% 산화만 이렇게. 알아도 외워놔. 좋아. 알았어? 자, 네 번째. 그럼 산화는 무엇인가? 산화수가 증가하는 게 산화야. 환원은 산화수가 감소하는 게 환원이야. 이걸로 이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야. 자, 해석을 해볼게. 우리가 산소 전자에서 관여하는 화학 반응식 몇 개 봤단 말이야. 잘 봐. 구리가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돼. 계속 맞춰.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얘 산화수 얼마야? 얘 산화수 얼마야? 왠지 알지? 3번 때문에. 호돈수는 0이라고. 그럼 얘는 무슨 결합이야, 이거? 이온 결합이야. 그래서 누가 양이온이야? 구리 플러스 얼마야? 2지. 산소가 마이너스 1하니까 저기. 얘는 산화수 증가해서 감소했어. 증가했어요. 얘는 산화야. 얘는 마이너스 2지. 감소했어요. 얘는 감소했어. 그럼 네가 보면 자, 산화제는 O2고 환원제는 CU야. 근데 금속들은 음이온이 될 수가 없지. 금속은 음이온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0과 플러스밖에 없어. 금속은. 그러니까 금속이 반응물에 있으면 무조건 괜찮아요. 생성물로 가면. 만약에 금속이 생성물에 있으면 걔는 무조건 환원이야. 양하고 0밖에 없으니까. 비금속을 조심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이거 산화 환원이냐 아니냐? 이거 산화 환원이 아니야?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누가 있으면 원소가 있으면 산화 환원이라니까. 어디에 있어? 기억니은 디귿니은 중에 디귿이 호돈수잖아. 대문자잖아. 이거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면 얘는 무조건 뭐 된 거야? 아 정말 진짜. 야 금속은 양하고 0밖에 없다니까. 이해력이 떨어지는구나. 저 철 산화수 얼마야? F2O3. 그 플러스 3이 0 된 거잖아. 그거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 내가 지금. 얘는 산화수 얼마냐? 마이너스요. 산소가 마이너스 2야. 아, 2요. 얘는 얼마니? 4요. 그래서 얘는 뭐 된 거야? 4요. 산화된 거지? 얘가 여기는 환원된다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기억니은 중에 누가 산화제야? 그 기억이. 누가 환원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니? 전자가 관여하는 산화는 더 쉬워. 봐봐. 이거 산화 환원이 아니야? 고민 더럽게 하네 그냥. 원소 있으면 산화 환원이라고 좀. 누가 원소야 저기서? 기억력이라고 바보야. 좀 잘 봐. 이해가 안 갔니? 이해가 안 가? 원소 있다 없다가 이해가 안 가? 대문자 하나 있는 건데 눈이 그렇게 들여서 어떡하려고 그래. 기억은 산화야 환원이야? 보지 말고 기억은 산화야 환원이야?
아니, 금속이면 당연히 산화지, 씨. 영하고 플러스밖에 없다니까, 이제, 씨. 이유는 아,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전자관이야, 산화관이라고. 산화수를 풀면 그만 풀린다고. 머리 답답해! 어우, 저이, 씨. 얘 산화환원이 아니야. 하나이죠. 누구 때문에? 기억 응? 누구 때문에 산화환원이야? 기억 때문에. 기억, 니은, 아, 오돈수, 밑에 쩍겨 들어가면 안 보이나? 아유, 야, 답답하다. 누가 화난제야? 하나인데요, 기억이요. 그래, 아유, 진짜, 씨. 이거 산화환원이 아니야. 아니죠. 왜? 없어요, 호돈수가 없어서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호돈수가 없다고 100% 산화환은 아닌 게 아니야. 이거는 산화환은 수 있어 사실은. 알았어? 그런데 얘들은 침전 반응이라는 거야. 침전 반응 이건.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100%인 건 호돈수가 있으면 산화환이라고 100%. 없으면 찾아봐야 돼 네가. 산화수의 변화를 찾아봐야 된다. 왜냐면 플러스에서 플러스 그냥 같잖아. 질산도 그대로 같고 나트륨도 그대로 같고 시열도 그대로 갔으니까 얘들은 산화수 변화가 없어. 이거 침전 반응이야. 이런 거 찾는 거라고. 알겠니?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이거 산화환원이 아니야. 맞아요. 누구 때문에? 기억 때문에. 그래. 그럼 누가 산화됐어? 하나는 기억이죠. 기억? 그럼 누가 환원됐어? 이해이. 여기 CL의 산화수를 다 대봐. 기억은 산화수 얼마야? CL. 알았어요. 응. 얘 산화수 얼마냐고. 아, 나 또 밑줄 치네요. 아니, 이거 보고서 나 산화하는 찾았잖아. 0이잖아요. 네. 그럼 디귿은? 저도 영어네. 얘가 0이라면 네 눈이 어떻게 되거나 내가 잘못 가르친 거지. 화합물인데 어떻게 0이 될 수 있냐? 이래요? 못 찾겠지? 네. 또 설명할게. 수소는 무조건 플러스 1이야. CL은. 많이 써요. 1 아니다니. 아, 영상 못 찍겠어. 창피해서 영상 보면 애들 어떡하겠어. 병신 아니려고 계속. 아, 나 진짜 왜 집중을 안 했나. 저기 시간에 그러더니. 애들 보면 묻잖아. 쟤 뭐야, 쟤 뭐지, 쟤 바본가? 뭐 이러잖아. 이것도 몰라갖고, 씨.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모르면 이해하지. 영상 본 애들도, 저다. 이렇게 생겼는데 쟤는 잘하네. 물론 이제 지금 수업하면, 저 새끼도 나랑 똑같구나라고 생각했지. CL 뭐야, 하나. 이래요? 왜 플러스 1이야, 얘? 네? 왜 플러스 1이야? 산소 때문에. 산소가 뭐니까. 많이 써요. 이런 거 보고 애가 놀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새끼가 이걸 한다니까 그 새끼 다 찍는구나 라고 느끼지. 다 찍었네 바보같이. 자, 기억니은 중에 누가 산화됐어? 이제 바보 인증이다. 누가 산화됐어 기억니은 중에? 기억니은 중에 누가 산화되냐고. 유연이 됐죠. 잘했어. 얘가 산화됐지? 0에서 플러스 1로. 그치? 누가 환원됐어? 그냥 할게 그냥. 얘지? 디귿이지? 산화제가 누구야? 뭐야? 그렇지 기억이지? 환원제가 누구야? 기억. 잘했어 기억이야. 지웠어. 쪽팔린다. 씨. 무슨 말이냐면 네가 잘 맞췄어. 맞힌 걸로 할게. 잘 맞췄어. 산화원이 꼭 반응물이 둘이라고 얘가 산하고 얘가 환 이럴 필요 없단 말이야. 하나가 산화되고 하나가 환원될 수 있다고. 혼자 다. 그런 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시험에 그런 게 나오니까. 알았지? 그런 얘기야. 잘했어. 졸라게 잘했어. 아우 씨. 창피했구나. 자, 페이지 288쪽으로 가. 이제 이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전한 우리 화학 반응식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개수를 맞춘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장에서는 산화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그 현실을 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산화수법을 맞추는 거야. 실제로 모든 반응은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반응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그걸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산화수를 사용하는 거라고.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만 제대로 보면 돼. 거기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88쪽에 맨 밑에 보면 어떤 한 물질이 산화될 때는 산화수가 증가한다고 했잖아. 그럼 그 증가한 산화수만큼 다른 반대편에 산화수는 감소하게 돼 있어. 그건 곧 전자 때문에 그렇고 주고받는 전자수만 맞춘다면 개수가 틀림없이 찾기 쉬워진다. 자, 289쪽에 거기에 옥살산 이온이라는 애가 있어. 이걸 옥살산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몰라도 돼. 옥살산 이온이 누구랑 반응하냐면 광황간 이산 이온하고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이 있는 화학 반응식이 이어집니다. 얘가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망가니즈 이온 다음에 H2O로 변한다. 자, 이 반응에서 너는 실제로 여기 문제에서 니들이 알아야 될 거, 요즘에 과망간 이러더라고. 과망간 이지산이래. 잘 봐라. 얘들을 우리가 이 아래 첨자를 가지고 개수로 얘를 맞춰도 맞출 수가 있어. 실제로 그런 놈들이 많아. 근데 그러지 못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이온 전자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 우리는 이온 전자법인데 이게 자 봐봐봐. 얘들을 표현할 때는 첫 번째 네가 봐야 될 건 수소와 O는 먼저 계산하지 말라고. 수소와 산소는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걔들이 산화반응을 안 해. 수소, 산소는. 예를 들어 특별한 경우라는 건 H2가 있거나 O2가 있거나 산소 같은 경우라면 H2O2 이런 애들 있잖아. 마이너스 2가 아닌 경우. 수소는 플러스 1이 아닌 경우가 있다면 걔를 봐도 돼. 근데 그 눈에 보여. 복잡한 식이 있다면 대부분 얘들이 아닌 누구? 얘와 얘를 봐라. 알았니? 탄소와 망가니즈를 잘 보라고. 과망가니즈 이온하고 탄소.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얘들의 산화수를 찾을 때, 이 탄소의 산화수 찾을 수 있고 망가니즈의 산화수 찾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옥살산 이온 속에 탄소는 몇 개 들었어? 근데 여기에 CO2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먼저 써줘야 돼. 개수부터 맞춰. 저 앞에 2개 있으니까 여기 2개 있다. 그래야 이해가 쉬우니까. O4는 마이너스 8이야. 그럼 C2 합쳐서 플러스 6이어야 돼. 그러면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3이라는 얘기야. 근데 얘는 얼마니? 산화수가 플러스 4잖아, 이 탄소는. 그지? 그러면 산화수가 증가했지. 얘는 그럼 산화야. 증가했잖아.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인데 문제는 이거지. 전자를 하나 잃었잖아. 전자를 하나 잃었는데 문제는 그런 애가 2개란 말이야. 그 총 전자는 몇 개 잃은 거야? 2개 이렇게 된 거야, 총. 그 2개를 누가 가져가야 돼? 과망간이지 이온이 가져가야 되는 거야. 얘는 산화수가 얼마니? 플러스 7이지. 그지? 얘는 산화수가 얼마니, 여기? 플러스 2라고. 이온의 전하가 산화수라고. 얘가 여기로 간다고 그러지. 그럼 총 전자를 몇 개를 얻었다? 5개를 얻은 거지. 더하기 빼기 잘해. 5 더하기 5하고 2하고 어떻게 6이야. 그리고 큰 소리 얘기하지 마. 오디오 겹치면 좀 쪽팔려, 니가.
5개를 얻은 거야. 하나는 2개를 주는데 하나는 5개를 얻어. 그러면 주고받는 전자수가 같으려면 여기다가 몇을 하고 2, 여기는 몇? 5를 하면 10개씩 주고받는 격이 되잖아. 그래서 이 5를 이 앞에 붙이는 거야. 5. 이래야 10개의 탄수가 반응하는 거잖아. 여기서 5를 곱하면 이게 얼마가 돼? 10이 되는 거지. 그래 탄수수가 같아지잖아. 그 다음에 이 앞에 뭐 붙이면 돼? 2를 붙이면 돼. 이래 놓고 산소부터 맞춰봐. 산소는 여기 몇 개? 20개에다가 여기 8개, 28개야. 근데 여기 20개 있어. 그럼 여기 8개만 더 있으면 돼. 이랬더니 수소가 16개가 돼버렸어. 그럼 이 앞에다가 16 이렇게. 제일 먼저 중심 원소의 산화수를 통해서 주고받는 전자수를 같게 만들어. 그래서 개수를 맞춘 다음에 산소를 맞추고 마지막에 수소 맞추면 문제가 풀려.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하나 더 볼게. 자, 과망간 이드산 MnO4 1가 마이너스가 있고, 그리고 염화이온이 있고, 수소이온이 있어.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망가니즈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염소 기체가 됐어. 아래쪽부터 잘 보고, 그 다음에 H2O가 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O랑 H는 뒤로 뺀다고. 일단 얘부터 보자. 얘 산화수 얼마다? 플러스 7이다. 얘는 산화수 얼마다? 플러스 2다. 그럼 우리는 얘가 뭐가 되었다? 환원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산화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환원되었는데 문제는 5개의 전자를 얻은 거지. 5개의 전자가 이동한 거야. 자, 그 다음은 누굴 봐야 되냐? 염화이온을 봐야 돼.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얼마다? 0인 거지. 근데 아래점자가 2가 붙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맞추고. 그렇다면 얘들은 Cl 염화이온 하나라면 전자를 하나 잃은 건데 2개의 염화이온이 반응했으니까 얘는 2개의 전자가 이동했다. 그리고 얘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었으니까 산화되었다. 자, 이제 O와 2의 최승배수가 0이잖아. 그래서 주고받는 전자수를 맞추기 개수를 곱한다. 여기 2, 여기도 2. 그 다음에 여기는 5, 여기는 5를 곱했으니까 10이 되더라. 자, 그럼 산소가 반응으로 8개가 됐어. 그럼 여기다가 8을 쓴다. 그랬더니 수소가 16개가 됐어. 이렇게 하면 된다. 수소는 여기서도 플러스 1이고 여기도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수소는 전혀 전자 이동이 없고, 산소도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얘들의 산화수는 전혀 변함없어. 이렇게 해서 식이 완성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것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방금 전에 한 거지만, 자, 이 방식을 맞춰봐. 자, 이 식에서 일단 산화수가 0인 애가 누구야? 기억력, 디귿, 니을 중에? 그래서 얘는 산화환원이야. 그럼 얘 0이겠네. 이 금속이잖아. 그럼 무조건 뭐 됐다? 그렇지, 잘했어. 여기서 철이 산화수가 얼마였나? 플러스? 잘했어요. 근데 전자를 3개 잃어버렸잖아.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뭐야? 요거 앞에 2 붙이는 거 이렇게. 그랬더니 총 전자는 몇 개를 잃은 거야? 6개를 받은 거야. 하나. 그럼 얘는 플러스 2잖아. 얘는 플러스 4고, 얘는 전자를 2개를 잃어서, 그지? 산화가 된 거거든?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3을 써주면 끝! 이거야. 이제 좀 알겠구나. 너 잘하네. 그렇지.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야지. 700. 오, 이거 헛소리했어. 부끄러워서, 그지? 이제 알겠어? 산화수법이라는 게. 자, 우리 페이지 290 중에 6번 한번 해볼게요. 6번. 거기에 보면 철이온이 있고 망가니즈산 이온이 있어. 그럼 우리는 이것을 거기에 써있는 대로 순서대로 너는 나중에 한번 해보고, 선생님 직접적으로 해볼게 한번. 철이온과 망가니산 이온이 있어. 철이온은 플러스 2값. 그 다음에 망가니산 이온은
마이너스 1값. 얘들이 만나. 그리고 수소이온이 존재하고 생성물로 Fe 3값 플러스. 그 다음에 망가니즈 이온이 2값 플러스. 그리고 H2가 있다. 이렇게 개수 없애보자. 얘는 플러스 2에서 여기 산화수니까 그냥 그지? 플러스 3으로 전자가 몇 개가 하나를. 그 산화수는 증가했네. 3인데 전자의 이동은 1개야. 근데 망가니즈는 플러스 얼마에서? 7에서 플러스 얼마로? 2로 줄었어. 환원이야. 그지? 환원인데 전자를 몇 개를 이동시켰어? 5개. 자, 그럼 최종 분수 얼마냐? 5야. 여기다 5만 붙이면 돼. 5만. 맞지? 그래서 여기다 5. 밑에 전자도 없으니까 5. 그리고 그냥 산수 맞추면 돼, 이제. 5가 4개잖아. 여기 못 쓰면 돼. 4. 그럼 수소가 몇 개 됐어? 이렇게 하면 그 식이 완성이 된다. 이해 갔죠? 자, 우리 오른쪽 291쪽에 자료 1번 한번 봐봐. 반응식이 3개가 있단 말이야. 맞지? 가는 산화 환원이 아니야. 맞다고. O2하고 H2라는 호돈수가 0짜리가 있으니까. 또 하나, 나도 O2, F2가 있으니까. 맞지? 가는 호돈수 CL2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산화환원을 먼저 찾는 걸 찾으라고. 그 다음에 나는 왜 중요하냐면 O2가 예전에 맨날 마이너스 2였잖아. 근데 플로리랑 결합하니까 플러스인 거야. 그래서 O2가 산화야. 맞지? F2 플로린이 환원이고. 그럼 플로린은 무조건 환원이네. 음성도가 제일 크니까. 그지? 그리고 플로린 같은 경우는 산화수 딱 2개밖에 없어. 뭐밖에 없지? 마이너스 1과 0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비금속들은 자기가 결합하는 물질에 따라서 양의 산화수도 가질 수 있고 음의 산화수도 가질 수 있어. 근데 그 비금속의 산화수 범위를 보면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와.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산소 같은 경우를 보면 얘가 안정한 전자빛이 네온이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2까지 갈 수 있잖아. 8번이니까. 근데 얘가 전자를 잃어서 헬륨이 될 때까지 플러스 6까지 갈 수, 이 범위야. 이 안에가. 비금속은 이래. 그럼 야 6번 탄소는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가? 플러스 4야. 4개를 1호도 5도 되니까. 이해 갔어요? 염소는 CL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7까지야. 왜? 17번이기 때문에 18번으로 갈 때는 전자 하나 잃어버릴 때는 7개까지 잃을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금속은 뭐야? 0과 플러스밖에 없다고. 금속. 그래서 금속이 반응물에 있으면 상하야. 생성물에 금속이 있으면 환원. 이해했어? 개보드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문제를 좀 풀면 돼. 알겠냐? 페이지 298쪽. 이제 여기는 무슨 개념이냐? 여기는 니네가 내신에서도 잘 안 나오고 수능에서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잘 안 나오는데 기초 개념이 부족해서 틀린다. 야, 좀 부끄러운 일이다. 내 말을 잘 들어봐. 여기는 열량을 계산하는 건 절대 나오지 않아. 대신에 이게 발열이냐 흡열이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잘 봐요.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이 여기다 하는 거. 열의 출입이 반드시 화학 반응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동쪽 평에서 배웠지. 잘 봐. 물리변화에서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그래. 흡열해야 돼, 흡열. 그럼 반에 이렇게 가면 발열해야 되지? 고체 액체 중에 누가 무질소도가 더 컸어? 응? 크게 얘기하지 마. 쪽팔린다. 여기는 무질소도가 컸지? 얘하고 충돌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 에너지적 안정도야. 고체가 더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이 두 방향이 충돌하는 것을 동적평으로 봤다는 거야.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을 네가 대충 눈으로도 짐작을 하고 싶으면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쪽의 반응이 뭐라고? 대부분 발열이고 무질소가 증가하는 방향 쪽이 대부분 흡열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흡열과 발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 잘 봐. 일단 선생님이 발열 반응을 설명해 줄게. 이건 기준을 잘 잡아야 되거든. 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잘 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할게. 이걸 이제 개라고 하거든. 개. 시스템. 여기에 반응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얘가 생성물로 갈 거야. 그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봐. 여기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 세로축을 물질의 에너지 준위로 본다면 우리가 반응물이거든. 이게 생성물이야. 지금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떨어진 거지. 이렇게 자, 여기 있다가 여기로 떨어진 거야. 떨어지게 되면 그 차이만큼이 열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발열의 특징이야. 알았어? 생명과학 나중에 배우게 되면 이런 것을 이제 보통 이화 과정이라고 하거든. 고분자가 저분자라고 할 때 호흡 같은 게 이화인데, 그러면 이 밖에, 이 개 밖에 있는 걸 주의인데 우리가 여기에 있단 말이야. 이건 우리가 기준인 거야. 우리는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곳에 들어갔다가 우리도 반응이 돼버려. 그러니까 화학반응이 일어나면 관찰자, 주의는 관찰자라고 생각하면 너야, 너. 그게. 여기서 여기에 누가 존재하냐면 바로 여기 온도계가 존재해. 그럼 이 반응은 온도계 눈금이 어떻게 될까? 상승하겠지. 열이 밖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야. 이걸 Q라고 하거든. Q. 열을. 그러니까 Q가 우리가 관찰하는 거야. 0보다 커. 온도계 눈금이 어떻게 되고 있어? 높아지고 있어. 이걸 발열이라고 한다. 알겠어요? 그럼 흡열은 뭐겠냐? 반대겠지.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 때 오히려 뭐가 필요한 거야? 열이 필요한 거. 알았니? 여기서 중요한 거 있잖아. 온도계는 절대 이 안에 못 들어가. 이 들어가는 순간 손가락이 아니고 온도계는 온도계가 아닌 거예요. 반응물이 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반응이 일어나는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는 주변에서 관찰자라고. 그렇게 되면 얘는 에너지 준위 그래프를 보면 오히려 누구보다 반응물보다 누가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고? 높아지는. 그래서 요 에너지 준위 여기로 높아지고 있잖아. 이렇게 높아지고 있잖아. 그 주변의 열을 빨아들이는 거지. 열. 알겠어요? 이런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이제 제일 쉬운 게 이런 거야. 알아? 이건 누구를 묻냐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지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거기 뭐 탄산수 나트륨 열분해 뭐 이런 거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걸 애들이 제일 많이 들려. 거기에 보면 팔수화물 있지. 수산화바륨 팔수화물. 수산화바륨 팔수화물. 그러니까 수산화바륨이 물하고 결착되어 있는 착화물이거든. 뭐 식은 복잡하겠지만 얘와 질산 암모늄이라고 되어 있어. 질산 암모늄. 얘랑 둘이 반응을 해. 그러면 이렇게 돼. 자, 얘가 여기 있는 곳에 얘를 여기다 넣잖아. 그러면
이 바닥이 나무판이거든. 응? 이 나무판이 착 붙어버려. 얼어서. 알았어?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흡혈했다는 얘기잖아. 이거 중요한 거다. 만약에 여기다 온도계를 집어넣어. 이 온도계 눈금이 어떻게 될까? 100% 틀리는 거지.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쪽팔린다고. 이 온도계 눈금이 얼었다는 건 흡혈이잖아. 얼었다는 건 흡혈이야. 추워진 거잖아, 주변이. 그래서 온 거 아니냐? 근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얘기하지 말라고. 쪽팔린다고. 다 끝나고 나면. 이 온도계가 있다는 건 시스템이야, 주의야? 주의면 온도계 눈금이 떨어지는 거야. 이 온도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니들이 열이 끓냐? 그럼 이 물이 펄펄펄 끓어서 밑에가 얼었어.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신아. 눈금이 낮아서 얼었다고 얘가 얼었어 얘가. 근데 이게 여기 들어가? 눈금이 높아져? 펄펄 끓고 있는데 밑에는 얼어? 뭐하냐? 상관하냐? 이 반응이 일어나서 그 반응으로 열이 흡수된 거야. 그러니까 이 온도계가 들어간 수용액도 주인 거야. 이 안에서 얘들이 화학 반응을 한 거지. 그러면 문제는 여기가 얼었지. 얼었잖아. 이건 공기 중에 누가 H2O가 뭐가 된 거야? 얼음이 된 거야. 이거 흡혈이야, 발열이야? 물이 얼음 되는 거, 액체가 고치되는 거, 발열 반응이라고 열이 나와. 이거 발열이야, 발열. 무슨 말이냐? 얘를 딱 놓고 실험을 하게 되면 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수용액 입장에서는 흡혈이 맞아. 근데 공기 중에 물방울들이 만약에 물방울이 이렇게 달라붙거든, 이렇게. 여기는 얼지만 여기는 막 응결이 돼서 달라붙어요. 그럼 이 응결도 누구냐? 수증기가 뭐가 된 거냐? 물방울이 된 거잖아. 흡혈이야, 발열이야? 발열이라고. 그럼 그 열 어디 갔냐고. 그 열이 나오면 막 훈훈해질 거 아니야. 다 빨려 들어간 거야. 다 빨려 들어간 거야. 알았어? 누굴 물어봤는지를 꼭 알아야 돼. 열이 발생한 열이 있어. 그게 더 많았으면 주변의 온도가 올라왔겠지. 근데 그 열이 나온 것이 다 활수화물, 수산화발효 활수화물과 질산화물이 강하는데 다 빨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주위 온도가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발열한 에너지보다 흡혈한 에너지가 더 컸다는 얘기지. 이해 갔어요?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계가 이 수용액에 들어갔다고 열이 이거 아니야. 화학 반응으로 들어간 거라고. 알았냐? 이게 제일 많이 틀리는 거야, 애들이. 알았지? 자, 페이지 300쪽. 자, 여기는 그냥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테니 그냥 들어둬봐. 이런 열을 이제부터 너는 측정할 거야, 이 열을. 그럼 이 Q값이라는 열을, 이 열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옛날에는 이 열량이 무엇인지 몰랐어. 그러다 나중에 이게 에너지라는 걸 알게 되고, 열 에너지에 대한 열역학 1법칙, 2법칙이 나타나기 시작해. 열량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 물질에 비열이 있어. 그 다음에 그 물질에 질량이 있고, 거기에 주변에 온도 변화로 이것을 측정한다라고 얘기해. 잘 봐요. 비열은 물질 1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중요한 건 이 비열의 단위에 따라 질량이 바뀐다는 거야. 온도 변화는 뭐 도시니까 상관없고. 이걸 그대로 쓴다면 그램퍼 미안해. 칼로리 퍼 그램 도시가 돼야 돼. 그럼 질량은 그램을 써야 돼. 지워지려면. 근데 이 단위로 니들은 이렇게만 배워.
칼로리 단위를 쓰지 않고 줄 단위를 쓴다. 생명과학은 칼로리 단위를 쓰거든. 참고로 이건 뭐 그냥 참고야. TMI다. 1칼로리는 4.2줄이야. 열의 일당량이라고 해요. 너는 그냥 이걸로 줄 거야. 그럼 너는 줄, 파, 그램, 도시가 써 있으면 질량을 그램으로 곱하면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바뀔 때 쓸 수 있어. 이러면 질량 단위 못 쓰면 돼. 킬로그램 단위를 쓰게 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비열은 높다는 거. 비열이 높다는 건 잘 안 끓어. 물의 비열이 상당히 높거든. 주위의 온도가 아무리 변해도 잘 안 끓고 잘 안 떨어지는 거야. 알겠지? 비열이 그런 얘기고, 우리는 그 다음 이 비열의 질량을 곱한 값을 뭐라고 얘기하냐? 열 용량이라고 해요. 이건 그 질량당 열을 얼만큼 함유할 수 있느냐야. 실제로 이런 예로 보면 돼. 서해하고 동해 중에 어디가 수심이 깊어? 동해가 깊어. 비열은 둘이 똑같아. 그럼 물의 양이 당연히 동해가 많겠지. 그 열은 떼어 뺐어요. 누가 온도가 먼저 높아질까? 그렇지, 이게 열용량 차이야. 근데 겨울이 되면 누가 먼저 온도가 떨어져? 서해가 먼저 떨어지는 거야. 이게 열용량 차이다. 똑같은 비열이라도 질량이 커버리면, 그치? 근데 이게 비열이 굉장히 크더라도 질량이 작아버리면 열을 함유할 수 있는 양이 적겠지. 비열이 작더라도 질량이 엄청나게 커져버리면 열 용량 함량이 커질 것이고, 그런 게 열 용량이거든. 여기에 온도 변화를 곱하면 바로 열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열량계라는 게 있다. 이 열량계는 두 개가 있는데, 우리 그냥 쉽게 푸는 단위 열량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통열량계라는 게 있어. 이 통열량계는 정밀값이야. 정밀열량계라고 불러.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만 알면 돼. 단위 열량계는 그냥 손실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100% 어떤 시료, 화학반에서 나오는 열이 모두 그 열량계를 같다고 가정하고 푸는 거야. 정말 밀어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그림에 나오지만 단위 열량계는 뭐 에탄올을 1g을 완전 연소시켰더니 그 위에다가 이제 에탄올에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못 하잖아. 그래서 다 뭐냐면 이거 둘 다 간접적 측정이거든. 누굴 이용하냐면 물을 이용해. 물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해. 물론 용액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용액에 그때 비율을 주기 때문에 별 커다란 뭐 걱정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물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알코올에 불꽃에 갖다 온도계를 집어넣을 수도 없으니까 그 위에다 물을 넣고 물이 열량을 얼만큼 흡수했느냐, 그걸로 이 시료가 얼만큼의 열을 내는지를 측정하는 거라고. 거기 실험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시료가 시료의 연소를 측정한다고 생각해봐. 어떤 시료의 연소를 측정할 때 봐봐봐. 두 가지 방법을 볼게. 이 시료를 에탄올이라 할게. 에탄올 예를 들어서 1g을 완전 연소시킬 거야. 그러면 간이 열량계는 뭐냐면 이런 알콜레프가 있을 거 아니냐. 불을 붙여. 그럼 위에다가 누굴 넣냐? 물을 넣는 거야. 물을. 이렇게 물. 그러면 우리는 가정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열이 여기로 몇 프로? 100% 다 이동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근데 실제 그렇게 했냐? 밖으로 빠져나가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자, C2. 얘 식량이 46이거든. 예를 들어서 1g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자, 물은 비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 그리고 물의 질량을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뭐만 측정만 돼? 여기다 온도계 꽂고. 실험하기 전 온도와 실험 후 온도. 물의 온도 변화 있지? 얘만을 측정해서 곱하면 되는 거야.
알았니? 곱하면 1g이 발생한 열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걸 1번, 2번, 3번이라 할 때 우리는 얘는 연솔이 몇 줄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냥 너는 누가 얻은 열? 우리 얻은 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출제자가 야 몇 줄파크람이야? 그럼 1g이니까 나눠주나 안 하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우리 얻은 열량을 뭐로 나누는데? 실료, 질량으로 나누면 되고 이해갔지?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1g 몇 몰이야? 이걸로 나누면 돼. 봐. 얘 몰수 46분의 1 몰로 무게 얻은 열량을 나누면 나온다고. 자, 그런데 이런 거 너무 손실이 심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통열량계를 이용한다는 거야. 이 통열량계는 뭐냐면 이렇게 안에서 실험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통이 있어, 이렇게 통. 그리고 이 안에다 쭉 줄을 매달아서 시럽 박스가 있거든. 이 안에 에탄올 질량을 넣는 거지, 이 안에. 알겠어? 그럼 물로 채워. 물로 채워. 그러면 여기서 열이 발생할 거 아니겠냐, 이렇게 열이? 그지? 그럼 우리는 일단 뭘 구하느냐? 이게 물이잖아, 물. 물이 얻은 열량을 구하는 거지, 물이 얻은 열량. 그 다음에 봐라. 얘가 얻은 열량까지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네가 할 수 있잖아. 물의 비열, 그지? 주니까. 물의 질량, 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꼽겠어, 이렇게. 온도계를 꽂으니까 이것도 구할 수 있잖아. 거기에다가, 선생님, 쟤는 어떻게 보여요? 이 통열량계는? 얘는 미리 준다. 조건으로 얘를 줘. 이게 뭐냐? 연료량. 아까 연료량이 뭐라고 했어? 통열량계의 비열에 통열량계의 질량을 곱한 값을 준다고 미리. 그럼 너는 여기다가 C, M은 있으니까 뭐만 곱하면 돼? 온도 변화만 곱하면 되잖아. 이 온도 변화를 얘를 똑같이 곱해. 왜? 이게 열적 평형이야. 열적 평형. 무슨 얘기냐? 네가 겨울에 지우개랑 플라스틱 자랑 그다음 가위 있지, 철로 된 거. 세 개를 내놓고 아침에 온도를 측정하면 누가 제일 높을까? 철이 제일 높아? 지우개랑 자랑 누가 제일 높아? 이거는 이제 방송을 보는 애들도 다 너가 같은 거니까 쪽팔릴 필요 없어. 온도는 똑같아. 왜 그러냐면 밖에 온도가 평형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지우개, 걔가 온도가 제일 높을 거라고 착각하냐면 철을 만지면 제일 차갑게 느끼거든. 왜? 전도율이 커서 그래. 열의 전도율이. 온도는 똑같아. 무슨 말이냐? 이게 열적 평형이라는 거야.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섞으면 무슨 물 돼? 미지근하면 온도가 똑같아졌다는 얘기지. 밖의 온도도 똑같아진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일어나면 이 통이 있지, 통. 이 열량의 온도도 물의 온도랑 똑같다라고 계산하면 돼. 그리고 이거를 나눠주면 돼, 전체를.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간이 열량계에서 이거 안 해줬잖아. 그지? 바로 통 열량계가 얻은 열량. 어찌 보면 간이 열량계를 측정한 사람 입장에서 이건 손실된 거잖아. 이것까지 더해준 거지. 야, 이럴까 100% 퍼펙할까? 그건 아니야. 근데 이보다는 정밀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는 Q값 있지? 요 Q값. 여기에다 플러스 통열량계 열량만 계속 더해주면 정밀 연료가 된다는 뜻이다. 알겠냐?